매달 따박따박 7% 이상 배당률로 5천만 원이면 매달 30만 원, 5억이면 매달 300만 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입니다. 오늘은 3개의 월배당 주식을 혼합해서 평균 7% 이상의 고배당 월배당을 받으면서 고배당 월배당이지만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안정적으로 배당 받는 주식과 미친 고배당 주식의 조합으로 연 7%의 월배당 포트폴리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에는 3개의 주식을 혼합해서 실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티커명 PFF입니다. PFF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커버드콜도 아니고 일반 회사도 아닙니다. 우선주 ETF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주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회사가 잘하거나 못할 때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 우선주는 안정적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굳이 주주총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면 우선주를 통해서 고배당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로퍼드 스타크가 우선주를 말하고 2007년 3월 26일에 생긴 우선주라서 20년이 조금 안 된 역사가 있는 우선주 PFF입니다. 역시 우선주도 정말 종류가 많지만 ETF를 선정할 때는 ETF의 크기인 시가총액, 운용사를 보고 이왕이면 크기가 크고 큰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를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운용사는 미국의 3대 운용사인 아이쉐어라서 합격이고 시가총액이 14.21빌리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QYLD가 약 7.9빌리언이었는데 약 2배 정도 되니 크기도 합격입니다. 배당률을 보면 약 6.34%의 고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F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약 $2를 받는 것이고 2달러를 12개월에 나눠서 매달 꼬박 받는 것이죠. 우선주의 특성상 매달 나오는 배당금은 양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당금을 보면 계속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유지를 하는데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오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큰 변동이 없이 매달 월배당을 비슷한 금액에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F의 보유 종목입니다. PFF는 S&P 500에 있는 대량 회사들의 우선주 모음입니다. 물론 회사 주식도 직접 포함하지만 주식은 약 1.78%의 비율이며 주식 내 보유 비율은 유틸리티가 86%로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헬스케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FF의 탑10 보유를 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은행들의 우선주가 가장 많은데요.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I 커버드콜을 운영하는 JP모건 등 우량 은행들의 우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틸리티의 대표 종목인 넥스트라 에너지도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빵빵한 은행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지만 분명 PFF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을 때 하락한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은 아니기에 시세 차익의 종목으로는 맞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배당 월배당을 받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한다면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요. 매달 배당금을 취급하지만 2024년 현재는 2023년에 비해서 조금씩 배당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고배당 월배당을 하면서 주가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시세 차익은 아쉽지만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F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고배당 월배당과 약간의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52주 최저가, 52주 최고가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PFF의 주가는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약 31달러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52주 최저가는 28.15달러, 52주 최고가는 32.66달러로 현재는 52주 최고가와 비슷한 시기라서 매수를 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를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면 꽤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티커명 PGX입니다. 역시 PGX도 우선주 ETF입니다. 하지만 1주당 가격이 약 11.6달러로 PFF보다는 1주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1주당 가격이 저렴하면 당연히 1주당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배당금도 줄어들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기에 분할 매수를 하기에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운용사는 인베스코로 역시 미국의 유명 운용사로 합격입니다. 총 자산은 약 4.25빌리언으로
QYLD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의 총 자산 크기는 아닙니다. ETF치고 나쁘지 않은 총 자산이며 2008년에 생긴 ETF로 약 16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ETF입니다. 배당률을 보면 약 6.2%로 고배당이면서 월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최고 장점이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배당금이 조금씩 감소를 하는 모습이 정말 아쉽습니다. 배당금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정말 최고일 텐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것은 확실합니다. 매달 배당금을 살펴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PGX 같은 우선주는 경제위기가 오던 전쟁이 나던 말던 꾸준히 고정적으로 큰 차이 없이 월배당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유 종목 탑10을 보면 PFF와 비슷하게 유명 은행들의 우선주가 가장 많고 JP모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통신기업 AT&T도 있고요. 큰 은행 우선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이 PFF, PGX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역시 아쉬운 부분은 주가로는 시세 차익이 어렵겠습니다. 주가가 평행선을 달리죠. 2008년, 2020년 모든 주가가 빠질 때 역시 우선주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했고 조금씩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상향이 아닌 점은 확실히 아쉽고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안정성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PGX의 52주 최저가는 10.14, 52주 최고가는 12.06으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분할 매수가 유리할 수 있고 현재 가격은 11달러 중반이라서 52주 최고가에 조금 더 가깝게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를 준비하고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매달 고배당 월배당을 받을 수 있고 우상향이 아닌 주식이지만 내가 저렴하게 산다면 시세 차익도 가능한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식은 티커명 XYLD입니다. 여러분 눈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QYLD의 형제와 같은 커버드콜 ETF로 보시면 좋은데요. 역시 운용사도 QYLD와 똑같은 글로벌 펀드입니다. 총 자산은 QYLD보다는 작은 약 2.8빌리언이지만 우리가 걱정할 수준의 크기는 아닙니다. 시작일은 2013년 12월로 이제 약 10년이 조금 넘은 ETF인데요. 보유 종목입니다. 기술주가 30%로 가장 많고 금융, 건강,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균형이 참 좋은데요. 탑10 보유 회사를 보면 요새 애플보다 잘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비율이며 애플, 엔비디아 등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량 우량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배당률은 약 9.52%로 정말 높은 고배당이죠. 다만 배당금 지급이 계속 우상향이 아닌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월배당을 꾸준히 했지만 2021년보다 2022년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4월까지 배당금과 2024년 1월 4월까지 배당금을 비교하면 2024년이 2023년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했지만 2019년의 큰 하락 이후 회복을 했고 다시 떨어지면서 현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역시 시세 차익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가가 저렴할수록 우리의 배당률을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해서 최고의 배당률도 월배당을 받고 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무조건 단점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커버드콜 ETF QYLD입니다. 52주 최고 최저가로만 본다면 현재 QYLD의 가격이 52주 최고가에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52주 최저가 최고가가 무조건 주식 매수의 공식은 아닙니다. QYLD 전반의 차트를 봤을 때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는 맞기에 매수를 고려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에 가장 안전한 것은 분할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가진 현금 안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만큼 적정 수량을 매수한다면 우리는 고배당 월배당과 시세 차익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개의 주식인 우선주 PFF는 2500주, 역시 우선주 PFX도 2500주, 마지막은 커버드콜 XYLD 3000주로 세팅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XYLD가 PFF와 PGX보다 배당률이 높아서 3개 종목의 평균 배당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종목을 적절히 혼합해서 평균 배당률을 7%로 조정했고 XYLD의 비중을 더 늘린다면 배당률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주를 더 늘리면 배당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 5억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을 꼬박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가 5억짜리 주택을 사서 매달 30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5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5천만원만 투자해도 매달 약 30만원이 꼬박 들어옵니다. 주택은 큰 금액을 치러야
겨우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월배당은 장점이 내가 가진 돈으로 적정 금액을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만큼 배당금도 받을 수 있기에 배당금을 받으면서 그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로 누릴 수도 있고 당장 매달 생활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월배당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주식과 부동산 두 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고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훨씬 자산을 불릴 수 있기에 주식과 부동산 모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재테크에 큰 성공을 하시도록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재테크 당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